네, 안녕하세요. 킬러 지문이었습니다. 굉장히 길고요. 짜증나요. 자, 같이 한번 열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초상화보다 초상사진이 더 사실적이라고 느끼죠. 간단한 문장이죠, 이거는. 다음, 회화해. 회화는 그림이죠. 회화에 비해 사진이 더 사실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사진이 기계적 장치에서 대상을 정확히 재현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정말 특출나게 너무 똑같이 그린 사람 아닌 이상이야 사진이 똑같죠. 그죠? 진짜로. 다음. 하지만 초점이나 노출을 조절해서 대상을 변형시킨 사진도 있죠. 최근 같은 경우엔 단순하게 카메라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전기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사진을 바꾸는 경우도 있죠. 선생님 굉장히 그런 거 좋아합니다. 다음. 자, 이런 경우에도 사진이 사실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러 사진미학 이론에서 다양한 논의를 펼쳤대요. 즉,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왜곡 과정을 거친 사진도 정말 사실적일까? 이거에 대해 약간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혹은 다른 생각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본다는 거죠. 다음에 이런 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 사진기의 주요 장치인 초점 조절 장치, 조리개, 셔터 등의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대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읽어보면은 사실 이거는 좀 쉬운 내용이에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래, 읽을만 하네 라고 하다가 다음 단락을 딱 보고서 이제 머리를 땡 이런 느낌을 받게 되죠. 다음 단락 보겠습니다. 자, 초점 조절 장치는 렌즈와 필름 사이의 거리를 조절해서 피사체의 상을 필름면에 맺게 한대요. 우리가 카메라를 보면 사실 필름은 그 자리에 있는 거고요. 렌즈가 앞뒤로 살짝 왔다 갔다 하죠. 그거를 지금 설명하는 거라고 보입니다. 자, 이 장치에는요, 렌즈와 관련한 과학 원리가 적용되는데, 사진기 렌즈는 중심보다 가장자리가 더 많이 굽은 볼록 렌즈인데, 렌즈면이 굽을수록 더 많이 굴절되기 때문에 광축이라는 것은 렌즈가 이렇게 있으면 이 중간선을 지나가는 부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평행으로 입사한 빛들은 광축의 한 점에 모인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를 그냥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 자, 앞에 문장은 우리가 제목을 한번 붙여본다면 초점 조절 장치의 정의이거나 기능 혹은 역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요 다음부터는 실제로 과학적 원리가 튀어나와요. 구체적인 현상이죠. 선생님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문장 정리도 해봤고요. 두 번째 원리는 그림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봤어요. 물론 지문을 읽다 보면 관련된 그림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일단 설명을 위해서 내가 그냥 먼저 그려놨어요. 즉 여기서 자, 여기 지금 중심선인 광축이에요. 그 다음에 가장자리로 갈수록 곡률이 커진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평행하게 오는 빛들이요, 광축에서 멀어질수록 훨씬 더 많이 굴절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점에 모이게 된다라고 우리가 이미지로 한번 이해를 해보는 거예요. 그럼 다음에 렌즈의 중심부터 빛이 모이는 점까지의 거리를 초점거리라고 하는데, 그럼 초점거리라는 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 빛이 모이는 부분까지 여기가 초점거리 F인 거죠. 다음, 렌즈의 초점거리는 렌즈를 제작할 때 결정되기 때문에 렌즈마다 고유한 초점거리를 갖는다. 그 말은 뭐냐면 얘는 안 변한다는 뜻이에요. 즉 렌즈의 곡률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초점거리는 늘 고정된 값이더라. 하지만 그것은 렌즈마다는 다르더라.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한 거죠. 다음. 자, 하지만 렌즈의 중심과 피사체 사이의 거리인 물체거리 O가 달라지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렌즈의 중심과 상이 맺히는 지점 사이의 거리인 상거리가 달라진대요. 여기서부터 사실 되게 읽기가 싫어져요. 왜냐면 자꾸 뭐가 튀어나오고 뭐 문자가 나와요. 그런데 이럴 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돼요. 선생님은 그래서 이거를 몇 번 반복해서 읽었어요. O가 물체거리고 I가 상거리다. 물체거리는 요 렌즈 중심과 물체 사이의 거리고, 상거리는 이 상이 이 중심으로부터 어느 지점에 맺히게 되느냐. 이걸 몇 번 반복해서 우리가 외워야 돼요. 사실 F는 초점거리예요. 얘는 렌즈마다 고유한 거고 안 변합니다. 물체거리는 렌즈 중심이랑 거리가 물체가 얼마큼 떨어져 있는지 보는 거고요. 상거리는 렌즈로부터 얼마나 뒤에 가야지 상이 맺히느냐를 따지는 거라 그랬어요. 그럼 다음 넘어갑시다. 자, 물체거리와 상거리가 렌즈의 초점거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는요, 이런 공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를 렌즈 공식으로 한대요. 자, 선생님 이거를 딱 보자마자 계산해야겠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 5년, 6년 전 혹은 4년, 5년 전 그때까지 기출은 사실 어땠냐면요,
지문 속에 계산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공식을 만들어야 되는 경우에 진짜로 풀어야 되는 경우들이 없었어요. 하지만 최근 기출 안 그래요. 공식을 설명하면 반드시 공식을 만들어 보셔야 되고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혹은 지문에 있는 말을 검증하기 위해서 미리 한 발짝 앞서서 내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보면 자, 이게 렌즈 공식인데 렌즈 공식을 활용하면 I가 아까 뭐였냐면 상거리였죠. 상거리를 구할 수 있어요. 아래 그림처럼 F가 20cm인 렌즈가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 지금 보면은요, 요게 지금 초점거리 20cm예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다 1000m, 1000cm네, 1000cm, 40, 30, 20 이것들 전부 다 뭐냐면 오브가 아니죠. 얘가 물체거리죠. 그러면 우리가 뒤에 뭐 설명들을 안 보더라도 미리 하나씩 계산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지금 O고 I고 F예요. 얘는 정해진 친구입니다. O는 지금 여기서 주어졌어요. 그럼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은요, 대략 이 I는 20이랑 거의 같을 것이다. 왜? 1000분의 1이요. 그쵸? 거의 의미가 없죠. 그죠? 사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연필을 한번 계산해보면요. 연필은 지금 O가 40이고요. F가 20이잖아요. 그럼 이건 사실 암산으로도 풀 수 있죠. 이 I는 40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40분의 1 더하기 40분의 1은 40분의 2니까 약분하면 21이구나. 그러면 I는 바로 40cm다. 즉 상거리가 40cm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다음에 공도 계산할 수 있는데요. 자, 공은요, 5가 30이라고 그림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요, 대략 암산을 해보면, 자, 얘를 60분의 3으로 만들고, 얘를 60분의 2로 만들어요. 그럼 이 친구가 60분의 1이 되겠지. 그러니까 I는 몇이냐면은 60이 되겠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자, 이거 먼저 보여줄게요. 두 번째. 5가 작을수록 I가 커져요. 즉, 카메라 앞에 물체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상거리가 뒤로 밀려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추론이 가능한 게 뭐냐면 너무 지나치게 가까이서 물체를 찍잖아요. 사진을 찍을 수가 없게 돼요. 알겠죠? 아주 멀리에 있는 물체는 아무리 뭐 큰 상관이 없는데 가까이 있는 것은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뭐가 커지냐면 이 I가 커지기 때문에 사진기는 크기가 정해져 있잖아요. 상이 맺힐 수 있는 거리를 초과해버리는 거죠. 사진을 못 찍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에 취미가 있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접사라는 게 가까이 찍는 거잖아요. 성능이 아주 좋은 카메라, 큰 카메라가 아닌 이상요. 아주 근거리에서 접사 촬영이 불가능해요. 사실은 그래서. 자, 다음에 이 부분 읽어보면 자, O가 F보다 100배 이상 크면 여기 지금 따져보면 얘가 50배잖아요. 이쯤은 괜찮은데 어쨌든 100배 이상 크면 무한대의 거리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작용한다. 즉 그냥 거의 의미 없이 얘는 그냥 I는 F와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만약에 O가 F보다 작으면 즉 초점거리보다 작으면 즉 카메라에 지나치게 가까이 있으면 피사체의 빛이 퍼져서 모이지 않기 때문에 렌즈 뒤에는 상이 맺힐 수가 없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렌즈 공식을 활용하면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렌즈 공식을 활용하면 상의 크기도 파악할 수 있는데요. 상의 크기를 피사체의 크기로 나눈 값은 I를 5로 나눈 값과 같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또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공식 나왔으니까 또 한번 대입을 해본 거예요. 다시. 여기 공식 이름은 아까 뭐였냐면요. 자, 렌즈 공식을 또 그대로 활용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했냐면 상의 크기를 피사체의 크기로 나눈 게 I, 즉 상거리를 5, 물체거리로 나눈 거잖아요. 그러면 자, 4차가 아니라 순서대로 나무는 너무 머리가 빼고요. 연필을 한번 봅시다. 연필은 아까 어땠냐면은 상거리가 40, 그 다음에 물체거리가 몇이었어요? 40이었죠. 그러니까 얘는요, 피사체의 크기랑 상의 크기가 똑같이 맺힌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공을 한번 볼게요. 공은 아까 5는 30이었지만 상거리가 60으로 우리가 계산을 했잖아요. 자, 보다시피 이때는요, 상의 크기가 피사체 크기의 2배에 해당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제 사진을 응용하느냐. 어떤 물체, 즉, 이 상의 크기를 크게 만들고 싶잖아요. 피사체 크기는 변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가까이 가면 되는 거죠. 왜냐? 5를 줄이면 줄일수록 I가 커지죠. 아까도 우리가 5랑 I의 관계가 서로 반비례잖아요. 그러니까 5를 줄이면 자연스럽게 I가 커져요. 그러면서
상의 크기가 크게 보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정리하면 이런 내용인 거죠. 반대로 상의 크기를 작게 하려면 멀리 떨어지면 되는 거고요. 자, 어쨌든 다음 이제 넘어갈게요. 넘어가자 얘야. 자, 조리개와 셔터는 노출을 결정한다. 자, 첫째 단락에서 아까 초점 조절이라는 거랑 두 가지 장치가 더 있었잖아요. 그게 첫 번째가 조리개랑 두 번째 셔터예요. 노출이라는 거는 뭐냐면 빛의 양, 즉 광량입니다. 노출이 과하면 사진이 허옇게 번져 나오고 노출이 부족하면 사진이 어둡게 된다는 그냥 기본적인 상식이죠. 다음, 조리개값과 셔터 속도로 노출 정도를 결정할 수 있다. 즉 이거를 조절하면 광량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더라. 다음 보겠습니다. 조리개는 렌즈 바로 뒤에 있는 구멍이고요. 그 면적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조리개 조절 장치에 기록되는 1.4, 2, 2.8 뭐 이런 숫자들은 렌즈의 초점 거리를 조리개의 지름으로 나눈 값이래요. 자, 또 뭐가 나냐면 공식이 나왔어요. 자, 보세요. 조리개 값이라는 거 뒤에 설명 나오죠? 이 조리개 값 어쩌고 했어요. 자, 조리개 값이라는 것은 조리개의 지름분의 F, 초점 거리라고 설명한 거죠. 그러면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거, F는 고정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조리개 값과 조리개의 지름은 사실 반비례인 거죠. 즉 조리개의 값을 낮추면 낮출수록 조리개의 지름이 커지는 거예요. 즉 렌즈 뒤에 구멍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오는 빛의 양이 늘어나야겠죠. 즉 값을 낮출수록 지름이 커지니까 광량이 늘어나는 거고 노출이 커지는 거예요. 반대로 조리개의 값을 키워요. 그러면 조리개의 지름이 줄어들어요. 광량이 적어지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계속 보면 조리개 값을 작은 수로 바꿀 때마다 조리개 지름은 약 1.4배 커져서 조리개의 면적이 2배로 넓어지는데 따라서 빛의 양도 약 2배 증가하게 된다. 자, 무슨 말이냐? 2.8에서요 한 칸씩 내릴수록 점점점 조리개 지름이 커지면서 광량이 늘어난다. 이렇게 설명한 거죠. 다음, 셔터는 촬영 순간 열렸다 닫혀서 빛의 양을 조절하는데 뭐 당연한 얘기지만 열려있는 시간이 길면 광량이 늘어나는 거고 열리는 시간이 작으면 광량이 줄어드는 거죠. 이 부분은 간단하게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사진가는 조리개와 셔터를 활용해서 의도적으로 빛의 양을 조절한다. 즉 사진을 어둡게 찍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조리개를 이용할 때는 조리개 값을 크게 하면 돼요. 그럼 조리개 지름이 작아지니까요. 셔터 속도를 이용할 때는요. 셔터 속도를 빠르게 하면 빠르게 할수록 광량이 적어지는 거고 셔터 속도가 느려지면 광량이 커지는 거니까 빛이 하얗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다음입니다. 조리개와 셔터에는 다른 기능이 있대요. 사실 이게 이제 비싼 카메라냐 아니냐 이거를 좀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이죠. 어쨌든 조리개는 사진의 심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심도란 상위 필름에서 적절하게 초점이 맞는 물체 거리의 범위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이 말이 조금 어려워요.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심도란 상위 필름에서 적절하게 초점이 맞는 물체 거리의 범위라고 했잖아요. 아까 우리 물체 거리 뭔지 기억납니까? 아까 물체 거리가 얼마큼 떨어져 있느냐잖아요. 그러면 물체 거리의 범위라고 했을 때 이게 크면 클수록요 저기 멀리 있는 것도 초점이 뚜렷하게 맞추는 거죠. 그럼 반대로 물체 거리가 작다는 얘기는요 멀리 있는 거는요 초점이 잘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심도가 깊으면은요 사진이 전체적으로 또렷하게 나오고요. 심도가 얕으면 찍고자 하는 가까운 대상 하나만 또렷하게 나와요. 우리가 흔히 아웃포커싱이라고 하는 게 심도가 얕은 사진이고요. 핸드폰 같은 사진을 찍으면 다 또렷하게 나오잖아요. 그게 심도가 깊은 사진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조리개는 지름이 작아지면 광축에 가까운 빛만 입사가 되는데 이건 왜 그런 거냐면요. 이게 렌즈잖아요. 여기서 조리개의 지름이 작다라는 게 여기 요만큼만 구멍을 딱 뚫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광축에 가까운 빛만 여기 있는 빛들만 이렇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초점이 맞는 물체의 거리의 범위가 넓다. 즉 멀리 있는 것도 다 이렇게 초점을 맞추어서 렌즈에 입사시킬 수가 있더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심도가 깊다라고 표현한다. 사실 우리가 이 문장만 보고 이 과학적 원리를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어쨌든
문장에 인과적으로 우리가 내용을 해보면 조리개 지름을 작게 하면 광축에 가까운 빛만 입자돼서 심도가 깊어지더라. 다 뚜렷하게 나오더라. 이렇게만 기억하셔도 돼요. 이건 암기를 통해서. 다음. 자, 여기네요. 자, 조리개 지름이 커지면 초점이 맞는 물체의 거리의 범위는 좁다? 반대로 생각한 거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뭐냐면 지금 이거는 조리개 지름만 얘기했는데 실제로 우리는 조리개 값을 통해서 조리개 지름을 조절하잖아요. 그럼 이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지금 심도가 깊어요. 그 말은 뭐냐면 다 뚜렷하다는 얘기고 그 말은 조리개의 지름이 작다는 뜻이죠. 조리개 지름이 작다는 얘기는 조리개 값은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심도를 좀 얕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조리개 값을 줄여서 조리개의 지름을 늘리면 돼요. 이해돼요? 자, 이해를 위해 반대 상황을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어떤 사진을 찍었는데 가운데만 초점이 맞고 뒤에가 뿌옇게 날아간 아웃포커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런 사진을 찍고 싶지 않았어요. 다 뚜렷하게 하고 싶었어요. 그러면 심도가 더 깊게 만들어주면 되죠. 심도가 깊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조리개의 구멍 크기를 줄이면 돼요. 조리개의 구멍 크기를 줄인다는 얘기는 조리개의 값을 키운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조리개 값을 키우면 어떻게 되냐면 심도가 얕은 사진이 나오게 되는 거죠. 왜? 조리개 값을 반대라고 했죠. 조리개 값을 키우면 조리개 지름은 작아지고 그럼 멀리 있는 거 초점 맞는다고 했으니까요. 이해가 되실려나 모르겠는데 이따 문제 다시 한번 설명할 겁니다. 자, 그 다음 자, 따라서 무엇을 어떻게 찍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심도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셔터 속도는 피사체의 움직임을 어떻게 구현할지를 결정하는데 이 부분은 쉬운 부분이라 그냥 빨리 설명할게요. 셔터 속도가 빠르면 동작이 정지하는 것 같고 셔터 속도가 느리면 잔상이 남아요. 약간 움직이는 동작, 동적인 느낌이 드나 이 정도만 우리가 구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다음부터는 이제 뭐가 나오느냐? 기계장치에 대한 이야기는 끝나고 사진의 사실성에 대한 미학 이론들이 등장합니다. 자, 이 부분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닌데요. 뒤에 문제를 어렵게 생각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지루할 거라고 생각은 분명히 하지만 문제풀이를 위해서 어차피 봐야 되는 부분이니까 좀 지루하지 않으면 보세요. 자, 이와 같은 사진기 장치의 특성은 대상을 사진으로 정확하게 재현할 수도 의도적으로 변형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웃포커싱을 사용하면 뒤에가 부러지죠. 이거 우리 일상적으로 보는 거랑 되게 다르잖아요. 그죠? 또 한편으로 셔터 속도를 느리게 하면 막 이렇게 잔상이 남잖아. 이거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거랑 다르게 왜곡돼 있죠. 그런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대상을 변형시킨 사진 역시 사실성을 갖고 있다고 볼 것인지에 대해서 바쟁은 사진은 기계장치에 의해 만들어지므로 사실성을 띈다고 본다. 즉 사진이 이거 우리가 실제 눈으로 보는 거랑 다른데 그래도 사실적이라는 거예요. 왜? 기계가 찍었으니까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런 내용이죠. 기계장치에 의한 것이므로 사실적이다. 다음 내용 보면 자, 조리개와 셔터 등은 인간이 개입을 하는 거예요. 주관적이죠. 하지만 그래도 기계적 방식이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사실적이다. 이게 바쟁의 입장입니다. 다음, 월등도 사실은 크게는 다르지 않고 약간만 달라요. 뭐냐면 사진은 우리가 육안으로 직접 보았을 법한 대로 대상을 묘사한다. 즉 사진을 딱 봤는데 저런 장면 우리가 뭐 볼 수 있는 장면이지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만 사진이 사실성을 갖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진이 기계에 의존해서 대상을 재현하니까 사실적이다. 사실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죠. 근데 약간 추가할 것이 뭐냐면 자, 그림은 사람이 일부러요 혹은 실수로 어떤 부분을 빼놓거나 누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생각에 그림은 사실적이지 않지만 사진은 사실적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자, 최근에 또 다른 견해가 있는데요. 이에 따르면 사진은 대상에서 나온 빛 이미지의 자취를 기계장치로 기록한 것이다. 자, 기계장치라는 것은 계속 반복되는 공통점이고 차이점은 뭐냐면 빛 이미지의 자취를 담은 것이다가 달라진 거예요. 다음 보면 발자국이 대상의 실제를 함축하듯 사진은 대상의 실제를 함축하는데 뭐를 통해서? 빛 이미지의 자취를 통해서.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진은 사실성을 갖는데 각각 사실성의 근거가
자, 다쟁도 마찬가지, 월든도 마찬가지, 어쨌든 기계가 찍었다예요. 근데 여기도 결국에는 뭐냐면은요, 자, 사진의 실제, 사실성을 갖는다고 했을 때, 빛 이미지를 담아서 사실성을 획득한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뭐 뚜렷하게 기계에 대한 의미가 담겨 있거나 단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빛 이미지를 캐치하는 것이 기계라는 공통점은 살짝 암묵적으로 담겨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돼요. 어쨌든 다음에 이견에 의하면 사진은 대상 자체의 자치가 아니라 대상에서 나오는 빛 이미지의 자치를 기록한다는 점에서 발자국과 구별되는데 좀 짜증나는 문장이긴 하지만 어쨌든 실제 대상은 실제 대상이고 사진은 그냥 빛이다 이런 얘기죠. 또한 사진의 사실성은 사진이 대상을 정확히 재현하는지 여부랑 상관이 없어요. 그냥 사람이 그냥 막 왜곡을 해도 어쨌든 사실적이란 거예요. 왜냐면은요, 어쨌든 사진가가 개입을 해도 빛 이미지 자체라는 이 점 때문에 어쨌든 사실적이다. 자, 굉장히 설명이 좀 복잡한 것 같지만 간단하게 정리하면 처음부터 다쟁은 기계가 찍었으니까 사실이에요. 월든도 기계가 찍었으니까 사실입니다. 그 다음 최근의 견해는 기계라는 말을 명시적으로 하진 않았습니다. 명시적으로 나온 말은 빛 이미지의 자취이기 때문에 사실적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된 거예요. 지문 엄청 길어요. 몇 분 걸렸지 이게? 여기까지 지문 설명하는데 한 20 몇 분 걸린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이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단 이 문제는 좀 쉬웠던 문제인데, 자, 이 문제는 지문 전반적인 흐름을 묻는 문제잖아요. 우리가 머리를 딱 곰곰하게 생각을 해보면, 이 지문은 맨 처음에 사진의 사실성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려고 하다가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기계 장치, 주요 장치를 보자고 했어.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바쟁, 월든 이런 사람이 미학을 얘기했어.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야 라고 해야 맞겠죠. 그죠? 여기 지금 애매하게 뭐 2번 혹은 4번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좀 있는데요. 자, 사진기술의 발전 과정이 안 나와 있어요, 지문 속에. 그 다음에 또 4번, 사진기의 여러 기능을 설명했다? 이거는 사진기의 여러 기능이라기보단 사진기 장치 역할을 설명한다고 해야 좀 더 매끄럽죠. 또 사진이 대상의 실제 모습을 드러내는데 한계가 있다? 이거를 강조했다고 보기도 어렵고 지문 속의 말은 뭐냐면 왜곡이 되더라도 사진사의 주관이 개입되더라도 사실적이다.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다라고 해야 맞는 설명이죠. 자, 그 다음 29번. 어렵죠. 그죠? 선생님이 이거 딱 1번 보자마자 아이고 애들 이거 많이 틀리겠다 싶었어요. 왜냐면 조리개 값이 커진다라는 말이 함축하는 게 조리개 지름이 작아진다잖아요. 그죠? 그럼 조리개의 지름이 작아지면 광축으로 들어오는 가까운 빛만 들어온다고 했죠. 자, 아까 뭘 설명했었냐면 요거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지문 속에서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조리개의 지름이 작아지면 광축에 가까운 빛만 입사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 문장을 찾아봤을 수는 있는데 머릿속에서 뭐가 날아가 있냐면 조리개의 지름과 조리개 값이 반비례라는 거를 기억을 못하고 있는 거죠. 지문 속에서 어느 방식으로든 공식화를 해 놓은 것들은요 절대로 까먹으시면 안 돼요. 그때 반복적으로 기억을 하셔야 되고 선생님은 어떤 식으로 했냐면 공식 나면 그냥 한 발 더 뒤져서 내가 먼저 계산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사실 굉장히 편해요. 어쨌든 1번 다시 조리개 값이 커진다는 말 자체가 조리개 지름이 작아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문장과 똑같은 얘기예요. 1번은 적절합니다. 2번 초점 조절 장치는요 렌즈와 필름 사이의 거리를 조절하기는 해요. 그런데 얘는 초점 거리는 변경하지 못해요. 왜? 고정된 값이에요. 렌즈에 따라서. 그럼 초점 조절 장치는 뭘 하느냐? 상이 맺히는 거리를 조절을 해주는 것 뿐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라고 하셔야 됩니다.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예요. 정답률이 38%네요. 그 다음에 3번 사진기 초점 거리와 상거리를 알면 렌즈 공식을 활용해서 물체 거리를 구할 수 있다. 자, 이거 아까 설명했어야 되는데 우리 아까 렌즈 공식 요거 나왔었잖아요. 그죠? 초점 거리는 아까 뭐였냐면 F였고요. 상거리가 I였는데 자, 여기서 지금 이거는 약간 다른 공식이 선생님이 잘못 나오긴 했는데 아까 요런 공식이 있었잖아요. 요거 여기 써줄게요.
글씨를 내가 하도 못 써가지고. 요 공식을 갖고 하면 그냥 딱딱 대입하면 충분히 구할 수 있는 내용이죠. 4번 광축의 평행으로 입사한 빛들은 사진기 렌즈의 중심보다, 즉 여기보다 가장자리에서 더 많이 굴절하니까 초점이 모이는 거죠. 그러니까 4번도 적절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5번 조리개와 셔터를 인위적으로 조절해서 대상을 정확하게 재현할 수도 있고요. 자, 뿌옇게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되게 동적으로 만들 수도 있고 적당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인 것 같지만은요, 지문 속에 있던 원리를 충실하게 이해만 했다면 사실 1번 딱 보자마자 에이 이거 함정이네 느낄 수 있고요. 2번 딱 보자마자 에이 이거 잘못됐네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면 좋아요. 알겠죠? 이렇게 될 수 있게 열심히 공부를 합시다 우리. 자, 그 다음 30번. 자, 이 문제도 상당히 어려웠는데요. 자, 이거 사실 선생님은 지문 속에서 벌써 계산을 해버렸어요. 근데 요새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공식 활용하는 문제들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지문 속에 나왔을 때 문제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미리 계산해버리잖아요. 그럼 그냥 문제 그대로 나와요. 왜냐면 출제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을요 되게 치사하게 괴롭힐 생각이 없어요. 되게 얼마나 자존심이 있겠어요.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이고 나름 뭐 서울시학평 뭐 중요한 모의고사 출제하시는 분들인데, 그래서 정말 원리적으로 어렵게 할 뿐이지 내용을 비틀어내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문 속에서 원리를 이해만 하고 있으면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문제를 상상수 많거든요. 아까 우리가 계산한 걸 보면요, 연필의 i는 40, 공의 i는 60이었어요. 근데 1번을 보면 연필의 i가 공보다 크다고 했죠? 잘못됐죠, 그러니까. 그지? 그 다음에 나무의 i는요, 이거는 뭐 거의 의미가 너무 멀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 했죠. 그래서 F랑 거의 같다라 그랬어요. 그 다음, 자, 설명이 약간 꼬였네요. 나무의 i가 아니라 나무의 5분의 1, 그러니까 1000분의 1이 너무 작은 값이라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나무 같은 경우 i랑 F가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설명했죠. 그 다음에 3번. 연필의 실제 크기랑 상의 크기는 같다. 이것도 공식 나왔었죠, 아까 우리가. 아까 어떻게 했냐면 5분의 i예요. 물체거리가 5고 상거리가 40이었으니까 이건 두 개 똑같은 거로 계산했죠. 그 다음 공은 실제 크기보다 그 상의 크기가 2배 더 커요. 이것도 공식으로 우리가 이미 계산을 해버렸어요. 이렇게 단순해요. 하면 진짜 별거 아니에요. 꼭 해보세요, 그러니까. 다음에 5번. 공의 5가 15cm라면 자, 5가 15cm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초점거리보다 가까운 거지. 그럴 때는 어떻다고 했냐면요, 상을 맺을 수가 없다라고 했으니까 적절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 문제조차도 쉽지가 않았죠. 자, 여기 지금 조건들을 따져볼 건데요. 조리개 값은 2.8입니다. 작은 편이에요, 큰 편이에요? 작은 편이죠. 그럼 이때 조리개 지름은 큰 편이에요, 작은 편이에요? 큰 편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 셔터 속도는 1000입니다. 그럼 1000분의 1초 동안만 노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각각 설정한 다음에 피사체를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본 후 조절을 했는데 우리가 지문 속에 나온 것 같고 첫 번째 이거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뭐냐면 노출이 적은 것 같아. 즉 화면이 어두운 거죠. 그러면 조리개 값을 줄여요. 그러면 조리개 지름이 커지면서 광량이 늘어나요. 다르게는 셔터 속도를 낮춰요. 그러면 광량이 더 늘어나요. 반대로 너무 밝잖아요. 그럼 조리개 값을 키워요. 그럼 조리개 지름이 작아지면서 광량이 줄어들어요. 다른 방법으로는 셔터 속도를 높여요. 이러면 광량이 줄어들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밝냐 어둡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원하는 것보다 심도가 깊어진 거예요. 이거는 모든 게 쨍하게 나오는 거라고 했죠. 이때가 어떤 상태냐면 조리개 지름이 지나치게 작은 겁니다. 이러면 조리개 지름을 넓게 만들어줘야 되니까 이때 조리개 값을 작게 만들어주면 돼요. 알겠죠? 또 한편으로 이번엔 심도가 너무 얕아요. 너무 가운데만 뚜렷하고 주변이 너무 뿌연 거예요. 그때는 어떤 상태냐면 조리개 지름이 큰 상태예요. 지름이 컸을 때는요, 조리개 값이 작아요. 그러니까 조리개의 값을 키워요. 다 설명이 안 되는데 가리고 있었네, 내가 다시. 조리개 값을 키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조리개 지름이 작아져요. 그러면 이 물체 거리의 범위가 늘어나면서 사진이 깨끗하게 맺혀요. 그러면서 심도가 깊어져요.
이런 식으로 인과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다르게는 뭘 볼 수 있냐면 사진을 찍었더니 잔상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셔터 속도가 너무 느린 거죠. 그러면 빠르게 하면 돼요. 근데 이번에는요, 너무 또렷해. 그래서 흔들리는 듯한 이미지를 주고 싶어요. 그러면 셔터 속도를 내리면 됩니다. 자, 이에 따라서 이제 선택지를 하나씩 살펴보면, 자, 1번. 피사체만 설명하게 촬영하라고 했는데 주변 사물까지 선명하게 보였대요. 이거 심도가 깊은 걸까요? 얕은 걸까요? 이때는 심도가 깊은 거죠. 주변까지 다 보이는 거니까. 그럴 때는요, 셔터 속도는 상관없고 조리개만 조절하면 되는데 이때는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자, 심도가 깊은 상태니까 얕게 할 거예요. 그러면 조리개 지름을 넓혀줘야 돼요. 그러면 조리개의 값은 작아져야 돼요. 자, 이런 얘기죠. 그죠? 조리개 값을 낮추어서 조리개 지름을 크게 해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했냐면요, 2.8보다 조리개 값을 크게 한대요. 그러면 조리개 지름이 작아져요. 그럼 오히려 심도가 더더욱 깊어지는 효과가 발생하니까 잘못되는 거죠. 다음에 2번. 자, 맑은 날 촬영에서 피사체가 하얗게 번졌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광량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조리개의 지름을 줄여야 하거나 혹은 셔터의 속도를 낮게 해야 한다는 얘기죠. 아, 빠르게 하라는. 미안합니다. 막 꼬였어요. 지금 새벽 1시예요. 오늘 6시에 시험지 나오고 막 이런 거 저런 일 하다가 막 부랴부랴 준비해서 찍느라 몹시 피곤해. 좀 이해해 주세요. 다시. 자, 다시. 이거 지나치게 밝은 상태라 조리개 값은 어떻게 해냐면요, 값을요 낮춰야 돼요. 조리개 값을 낮춘다는 얘기는, 이번에도 거꾸로 설명했어. 세상에, 이런 바보가 있나. 하지만 그냥 강의하겠습니다. 자, 만들어 놨어요. 참고로 노출이 지나치게 크니까 어떻게 하냐면 조리개 값을 조리개 지름을 줄여야 되죠. 그럼 조리개 값을 키워야 돼요? 아니면 셔터 속도를 높여야 한다. 이 얘기예요. 내가 여러분들 더 헷갈리게 했는데 이 설명이 맞는 설명입니다. 자, 그런데 저기는 뭐라고 했냐면 조리개 값을요 어떻게 했어요? 키웠습니다. 자, 그 말은요 맞는 설명이에요. 그런데 자, 나를 2000으로 조절했어요. 여기까지도 맞는 설명이에요. 근데 빛의 양이 2배로 느는 거는 안 돼요. 빛의 양이 줄어야 정상인 거죠. 즉 앞에 작동 부분까지는 맞는데 효과가 잘못되어 있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설명입니다. 3번. 이거는 지금 광량이 부족한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자, 가는 고정하고 나를 1000보다 작은 수로 조절을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자, 셔터 속도가 낮아졌으니까 광량이 더 늘어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즉 여기도 작동 자체는 제대로 시켰는데 빛의 양을 줄였다라는 부분에서 잘못 설명하는 거죠. 자, 이것도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자, 4번 정답이네요. 피사체가 매우 빨리 움직여서 잔상이 생겼을 때 가를 2.8보다 작은 수로 바꿔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사실 이거는 여기서는 이유를 바로 알 수 없고요. 예에서 알 수 있는데, 자, 잔상을 줄이려면 셔터의 속도를 빠르게 해야 돼요. 근데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 다시 셔터 속도를 빠르게 하면 물체는 정지한 것처럼 찍히는데 문제점이 바로 뭐냐면 광량이 줄어들어요. 그럼 광량이 줄어드는 것을 보완하려면 조리개의 지름을 크게 해야 돼요. 그러면 조리개 값을 작게 만들어야 되지. 이러한 인과적인 과정 때문에 요 앞에 설명이 맞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이 4번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것도 설명을 달아놓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 자, 5번까지 설명합니다. 초점이 맞는 물체 거리의 범위가 넓어 보였다면, 자, 이 말은 심도가 깊은 거예요? 얕은 거예요? 심도가 깊은 겁니다. 자, 그럼 이때는요, 우리가 즉, 셔터 속도를 조절해야겠어요? 아니면은 조리개를 조절해야겠어요? 그렇죠. 조리개를 조절해야죠. 어떤 식으로 조절하냐면, 심도를 얕게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리개 지름을 크게. 그 말은 셔터의 속도를, 셔터된다. 미안합니다. 계속 꼬이네요. 조리개 값을 작게 만들라는 뜻이죠.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광량의 문제가 생기니까 나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조절은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어쨌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몹시 피곤한 관계로 설명이 매끄럽지 못했던 것을 이해를 못 해줄 것 같긴 한데 이해해 주세요.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32번입니다. 이 문제조차도 어려워요. 상당히 사람 난감하게 하는데, 자, 일단 이건 정답 먼저 그냥 볼래요. 4번 보면 이 디귿은 누구의 관점이었냐면은 최근 견해입니다. 최근 견해는 사진이 왜곡됐든 안 왜곡됐든, 사진가의 주관이 개입됐든 안 개입돼 있든, 어쨌든 빛의 자체니까 사실적이다죠. 여기는 뭐라고 했냐면 사진가가 적극 개입했다. 인간 주관적인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인간의 주관이 배제되었다? 이거 위랑 아래랑 말이 모순이죠. 다시 지문 속에서 뭐라고 했냐면 왜곡됐든 말았던, 뭐 주관을 개입했던 말았던, 어쨌든 빛의 자취니까 사실적인데 여기는 주관을 배제되었다. 이게 잘못된 설명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자, 1번 같은 경우에 자, 바쟁의 얘기잖아요. 조리개 값을 조정했다? 기기잖아요. 그죠? 인간이 주관을 개입하더라도 어쨌든 기계가 찍은 거니까 사실이다. 정확히 맞는 설명이죠. 2번, 육안으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니은은 원른 얘기였죠. 육안으로 봄직한 대로 대상을 묘사한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적이다 맞는 설명이에요. 자, 계속 원른 얘기입니다. 정밀하게 그린 초상화, 그림입니다. 그림은 사실적이지 않다라 그랬어요. 왜? 누락할 수 있기 때문에. 자, 4번을 설명했고요. 이제 5번. 곰 발자국은 대상 자체의 자치지만 곰 발자국 사진은 빛 이미지 자치다. 서로 다르다. 뭐 이거는 길게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예요. 이거는요, 정답이요, 3번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끝입니다. 대략 시간을 보니까, 선생님이 예상보다는 일찍 끝났네요. 굉장히 긴 지문이고 문제가 6개나 달려있었는데 지금 한 35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선생님이 지금 이거 끝났으니까 아마 이제 다 본 사람들은 이거 강의 끄겠죠, 그죠? 그냥 혼자 주저리 할게요. 오늘 되게 힘들었어요, 선생님이. 왜 힘들었냐면 선생님이 이제 학교 해설가위 같은 거 안 찍다가 오늘 한번 찍어보려고 그래서 아침 일찍 나왔어요. 시험지가 공개되면 바로 풀고 찍고 일찍 집에 가야지 이렇게. 그런데 학원에 도착해서 컴퓨터 켰더니 오후 6시에 시험지 공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했죠. 그래서 멍하게 떠 있다가 그냥 선생님 할 일을 하다가 6시 한 30분쯤 전에 시험지가 올라왔더라고요. 정확히 5시 한 20분인가 15분인가? 그래서 그때 풀었어요. 어렵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선생님은 이제 간해수공업을 하는 사람이라 혼자서 이제 이거를 다 파일로 변환을 하고 파워포인트를 만들고 하기 전에 뭐 한글도 옮겨놓고 뭐 보여주고 이렇게 정리하고 그러고 하니까 선생님이 원래 오늘 다 찍으려고 그랬는데 택도 없더라고요. 지금 문법이랑 지금 방금 같은 예술 기술 지문이랑 고전 시가 정도만 지금 거의 변환을 진짜 뭐 너무 힘들게 했는데 그러니까 좀 미숙하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알겠죠? 열심히 찍었습니다. 내용상으로는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어쨌든 주저리였습니다. 고생했습니다.